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윤정입니다. 사실 심리 정서 문제라는 게 참 광범위하고 엄청 많고 남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크고 내 아이한테는 엄청 부담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제가 1, 2, 3, 4, 네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어떤지, 또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는 어떤가요? 짜증을 많이 낸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보시기에. 또 핸드폰을 놓지 못한다. 공부를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모든 일이 느리다. 이거보다 더 엄청 많은 게 있을 텐데 그래도 좀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걸 좀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럼 지금의 나, 부모인 나는 어떤가 좀 볼까요? 늘 시간이 쫓기는 기분이다. 또 굉장히 피곤하다. 화가 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해결책을 찾고 싶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갖고 있는 현대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맨날 여기가 결리고 힘들고 뻐근하고.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좀 볼까요? 이렇게 힘들고 속상하고 그렇죠. 이게 한번 그림을 보세요. 사진에. 이게 만화 영화로 나왔던 겁니다. 애니메이션. 그렇죠? 이 중에 과연 나는 내 아이는 어떤 캐릭터하고 맞을까? 보면 소심한지, 매사에 우울하고 슬프고 자신감이 없는지, 또 아니야, 난 할 수 있는 기쁨에 자신에 차 있는지, 맨날 딴지거는 까칠하게 그렇지 않아, 난 하기 싫어하는, 못해, 안 해 하는 버럭이 이렇게 좀 5가지 캐릭터로 봤던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우리 아이는 좀 어떨까 하고 이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잠시 쉬어갈까 합니다. 혹시 그 선서 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서하면 이렇게 선서가 하나 드는데 반대쪽 양손을 올리세요. 양손 선서. 이걸 위로 쭉 뻗은 다음에 가운데를 모아서 깍꿍하듯이 얼굴을 감싸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양손 선서 위로 올리고 해서 내리기. 이거를 반복하며 여기에 어깨 뒤에 딱딱하게 뭉쳐있던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 수 있다는 그 스포츠 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자녀와 나를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캐릭터가 좀 많이 보인다 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지, 밥을 잘 먹나, 잠은 충분히 자나, 핸드폰을 너무 사랑하나, 가족을 믿는지, 과거에 집착하는지,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고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인 나는 즐거운 일이 많은지, 참고 있는 게 많은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지,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이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는 연령하고 상관없습니다. 음식이 맛있는지, 꿈을 꾸며 푹 자는지, 전자기기와 친한지, 또 가족이 한편이다 하고 믿고 의지가 되는지, 추억이 기억이 나시는지, 여행을 꿈꾸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해서 좀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심리 정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화에 대해서 좀, 뭐, 말을 잘 못하는 게 다 부모 탓이냐 하고, 화살이 왜 부모한테 꽂히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줘라. 근데, 그건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위안이 필요하다고 아이들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죠? 너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있을 때 좀 무서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 하고 애들이 이랬을 때 겁쟁이 취급을 하는 거죠. 비난. 그럼 아이는 위안을 못 받으니 힘들어지겠죠. 자녀의 경험은 쓸데없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픔이나 외로움을 아이가 호소하고 나 이랬어 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요하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안 해서가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창피하기 때문에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미 봤단 말이죠. 그 상황을 보고 느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심리적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조건을 만들어준 게 부모 책임이 아니다고 부정을 하게 되시면 내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힘들게 이거를 만들어내고 너희들을 키우고 사랑하고 이끌어가는지를 감사하라고 막 강요하거나 그래서 너는 화내면 안 돼 하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평화를 위한 이게 엄마 아빠는 엄청난 노력인데요. 이게 잘못됐나 본데요. 건드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아이들은 이거는 뭐지? 나오네요. 하게 되죠. 그럼 이제 보면 비판을 한다. 비교를 하고 비판하는 대화를 하게 됐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해. 그렇지만 너는 이걸 꼭 고쳐야만 돼. 마치 고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그런 별 볼 없는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거죠. 부족한. 냉담한 반응, 과민한 반응. 이거는 어떤 걸까요? 우리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어쩌고. 이렇게. 야, 딴 애들은 안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랬다고 큰일 나지 않아. 이렇게 아이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아주 침착한, 다시 말해 냉담한 반응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또한 과민 반응. 너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거지 된다. 뭐 이런 협박 같은 엄청난 점핑을 하는 거죠. 지금 좀 안 하고 게으르게 보냈다고 그게 되지는 않죠. 네, 이런 어쩌면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도 하고 어쩌면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우주이고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비교. 자존감이 손상되고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된다. 여기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잘못된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가 힘을 잃어서 발전을 하지 못하죠.
야, 누나를 봐봐. 잘하잖아. 옆집 애를 봐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하게 돼버립니다. 약속을 어길 때. 여기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기숙사에 가둔다. 근데 우리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게, 너 자꾸 그러려면 지금 나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나가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나 독립할 거야. 뭐 혈이면 여덟 아홉 독립한다고 막 그러기 때문에 독립의 의미보다는 아동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죠. 그러나 겁이 많고 소심한 아이들은 집 밖에 내보낸다는 걸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너 할머니네를 보내버린다 뭐 이런 거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좋은 의도를 비하하는 경우. 아이가 이제 나 이거 해보고 싶어 하고 의견을 냈는데 뭐 컸다고 제멋대로 하고 싶겠지. 이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너를 우리가 염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 아이들이 이런 경우 진퇴양난 심리적 갈등. 아이들이 어떤 거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가 놀아도 돼.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지? 너 뭐 해야 되는 거 알지? 분명히 허락한 것 같은데 허락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에이, 얘기 안 하고 가버리자. 이런 경우가 되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기. 이거 사실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독심술. 너 뭐뭐지? 내가 다 알아. 간섭. 너 뭐뭐 이게 하는 게 좋아. 뭐가 해야 돼. 역설법. 역설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대 이야기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어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혼란이 오죠. 예를 들어서 좋게 쓰여지는 건 이런 겁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 찬란한 슬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놓은 거는 편안한 목소리로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쁘다. 편한데 예쁘게 말해서 기쁘다. 이거 굉장히 안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지를 아이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이상한 제가 뭘 또 잘못한 모양입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만 들어놓고 아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음, 끊임없는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그런 거죠. 지금까지 뭐 하고 다녔어, 하루 종일. 뭐 못했고, 뭐 못했고, 뭐 못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비난이나 반발심을 자극하는 거죠. 계속 비난을 하면 아이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그런 적 없어? 아빠는 그런 적 없어?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거죠. 네가 자전거 여행을 가? 가기도 전에 뻗을 거야. 아마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막 뭐든지 아이가 하는 거는 비난을 하는 거죠, 부족한. 이런 것들은 심리 정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화가 됩니다. 한 번 했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럼 이런 원하지 않았던 상황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좀 지루하죠. 제의식 수치료인의 부정적 생각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내가 제의식을 가졌으면 너도 가졌게 될 거다. 수치심이 있으면 너도 그럴 거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양육을 받은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 방법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또 원하지 않은 아이였다는 그게 부모님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불행의 원인으로 아이를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아이한테 너무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매달리는
매사에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만의 시간을 뺏게 되는. 재혼으로 새로운 자녀가 생긴 경우가 요즘 참 많은데 이럴 때 가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을 아이들한테 표출할 때 해결하지 못하고 표출할 때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 때 조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다든지 살면서 힘든 경우에 그 모습을 자녀에게서 당연하죠. 닮았는데 가지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의 성인 경우에도 나는 불편하다. 또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들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독 인격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고 내가 못한 거 네가 해야 돼. 나는 했으니까 너도 가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위로받고 싶을 때 다가가서 안아줘야 되고 사랑을 막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해야 합니다. 자,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우리 많이 나오죠. 그랬구나. 참 열심히 했네. 혼란 없이 그냥 지지해 주는 거죠. 사실 우리 친구들은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뇌전증이라는 정말 마음 아픈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대로 받아주는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자녀의 언행을 수용하기. 지적을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죠. 왜냐, 사랑하고 내 딸은 더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지적은 빼야 합니다. 내 사전에 지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기다려주는 거죠. 이야기를 끝날 때까지 가로채지 마시면 됩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여기에 또 나오죠. 비판을 안 해야 됩니다. 걔가 막 자신 자랑을 하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해. 그거 갖고 비판을 안 해야 되죠. 자녀를 위협하거나 간섭하지 않기. 자녀를 진실하게 대하기. 자녀를 귀찮아하지 않기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잘못된 듯. 심리적 갈등이나 인지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안 좋았던 상황 얘기가 나왔었죠. 갈등을 유발할 만한 내용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도성을 준다고 혼자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선택할 때 응원해 주는 거, 그런 게 포함되겠죠. 자녀에게 부모가 관심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 아이들이 화가 나서 막 울면서 할 때 언제 나한테 관심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관심의 방향이 달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관심 갖는 것과 자녀가 갖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들어줄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민감한 반응성 가지고 자녀에게 응용을 구한다. 그러니까 민감한 반응성이라는 건 관심이 있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 그랬어? 엄마 몰랐네. 뭐 이런 거죠. 바로.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관성을 갖는다는 건 어떤 날은 들어주고 어떤 날은 안 들어주고 어떤 날은 화가 나 있고 화가 났을 때는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됐다 안 됐다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 여기에 손이 있죠.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들, 딸이 외롭지 않게 손을 잡아주는 거죠. 이래야 심리 정서 문제는 외로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화는 이렇게 시작해보는 거죠. 말을 들을 때는 우선 듣는 거.
경청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근데 들을 때는 입을 다물고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다음에 장단을 맞춰주기. 우리가 민요 같은 거 할 때도 얼쑤 하면서 장단을 맞춰주면 흥이 나듯이 그래? 뭐 이런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거 굉장히 좋죠. 아, 이런 거야? 네가 오늘 재밌었구나. 아, 어디 갔었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 그렇죠? 정서 되돌려주고, 너 그래 속상했었겠다. 그 얼마나 속상했었어. 하면서 정서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말을 시키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 꺼리낌이나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어머나 할 얘기 없어. 어머나 말하면 짜증나는데? 뭐 이럴 때.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엄마가 너무 다가와서 속상하니? 엄마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아? 뭐 이런 것처럼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너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이런 것도. 아까도 했지만 즉시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호들갑을 떠난 얘기보다 힘들었구나. 얼굴이 땀이 나왔어. 엄마가 시원한 뭐 줄까? 하면서 이렇게 즉시 반응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화제에 오래 머물러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걸 아이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든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오래 머물지 않는 거. 구체화시키기. 앞에서도 좀 나왔었지만요. 아무렇게나 한마디 딱 던지는 거로 그게 어떤 얘기야 하면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가 이해할 수 있다, 아빠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아이한테 알려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구체화돼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면하게 하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의 도구로 우리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죠. 그 안에서는 문제를 안 보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는 것처럼 직면하게 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확하게 진실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노력할 수 있게끔 직면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화를 그래서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아이와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대화가 되게 이끌어가는 게 조금은 연습하시면 됩니다. 글로 써보셔도 좋고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아파하고 답답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거는 어쩌면 우리 어른들 세대, 부모님 세대도 똑같은 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엄마도 나랑 똑같구나. 아빠도 나랑 같이 피곤하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보입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땐 같이 울고 좋아. 내가 그 말 했는데 왜 안 들어줘? 맨날 똑같은 말 시키잖아. 맨날 똑같은 말만 하잖아. 공부하기 싫다는데 왜 공부하라는 거야? 해도 안 되는데 왜 나를 하라는 거야? 이런 말을 아이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고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듯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 다르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아이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말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잘했어. 정말 잘했어라는 칭찬은 해도 뭐 그런 거 나는 그런 말 오글거리기 싫어.
그런 말하는 사람이 더 좋아합니다. 뒤에서 화장실에서 막 웃어요. 근데 여기서도 부모님들은 잘못했어라는 말을 자녀한테 하기 싫어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듭니다. 근데 이거는 결정적인 잘못이라기보다 내가 네 마음을 못 알아줘서 미안해. 그런 의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아이들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도 친구,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 친구 안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용감하게 들어가도록. 그러려면 내 생각은 어떠니? 하고 물어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보신다면 할수록 좋은 말, 다들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잔소리처럼 좀 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용기 있게 도와달라고 손 내미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와 함께 경험하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지만 함께하면 모든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손잡는 여러 그림을 제가 영상을 넣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님, 또 의료진, 학교 선생님, 또 심리 상담사라든지 친구라든지 가까운 친지라든지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마음도 심리 정서 문제를 감소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한테는, 누구한테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두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인터넷 중독인 것 같아요.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요.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지금 그 아이는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우울하고 외롭고.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자리를 메우고 아이가 밝은 데로 나와 내전증으로 몸과 마음 아파할 필요 없이 우리 완치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